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유쾌한 그 제목이 아니라 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일은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 제가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기도 하남 지역에서 제가 지역 자치운동을 했었습니다. 주민자치운동. 민주주의가 강화되려면은 주민들 자치력이 신장돼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그 외환위기 당하고 나서 제가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좌괴감을 느꼈습니다. 자괴감을 느끼고 그리고 정부 공직자들은 항상 위기 때 보게 되면은 자기 살 길들만 챙기는 모습들을 사실 역사 속에서도 봐왔지만은 오늘날도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제가 가능하면 일반 서민들 좀 어려운 그러니까 경제 금융 지식에 접할 수 없는 분들한테 좀 가능하면 어쨌든 간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겠다. 물론 판단은 본인 몫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좀 주제가 무겁고 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얼굴이 야위어 보여요. 아마 피곤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거기서 자고 호텔에서 자고 근데 제가 외지를 가면 잠을 잘 못 자요. 잠자리가 바뀌게 되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꼬박 그러니까는 이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른 아침에 그 강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기차 타고 올라오느라고 좀 이제 피곤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밝은 얼굴로 좀 여러분들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마음은 뭐 건강하니까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이제 지난 일주간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좀 전달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인가요?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천공에 대해서 이제 그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걸 보면서요. 제가 이제 그 대선 전에 그 윤석열 진영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SNS에다가도 적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그 소위 윤석열 부부가 굉장히 무속에 심취되어 있다는 이런 이제 얘기가 근거 있는 그러니까 얘기가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박근혜 탄핵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겪었던 것이 최순실에게 그러니까는 사실상 조종을 당한 박근혜 이제 그러니까 모습을 우리가 실체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전문가들이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했다가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한 교수 출신인데 그리고 또 이제 지금도 그러니까 다시 또 컴백을 해가지고 국책은행 은행장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또 새로 이제 참여하는 전문가들한테 당신들 그러니까는 그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경험을 하면서 당시에 그러니까는 제대로 박근혜한테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못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자기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른 소리를 못한 게 아니냐. 적어도 공부한 사람들이 그 뒤에서 그러니까는 그 사이비 종교라든가 무속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알았을 텐데 그걸 제대로 그러니까 거기서 옳은 소리를 못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자기 개인도 굉장히 그 소위 망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윤석열 부부에서도 그런 이제 그러니까 모습이 보이는데 당신들 그러니까 들어가서 만약에 그거를 견제할 자신이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면 또 똑같이 반복될 게 아니겠느냐. 최순실 박근혜 정권 속에서 그러니까는 들어가서 이 굉장히 자기 목소리도 못 냈었던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 자리를 탐하다 보니까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 게 아닌가.
자기 목소리 내다가 만약에 잘리게 되면은 그냥 물러나면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지식인, 선비의 정신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보수 권력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혹은 보수 권력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 집단들 보게 되면요. 이분들 참 보게 되면은 자괴감이 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짜 권력이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때는 최순실이 있었고, 윤석열 정권 속에서는 천공이라는, 이, 소위 말해서 저는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뒤에 있는 게 합리적인 하나의 지금 우리가 추론 아니겠습니까요? 이런 가짜 권력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학력이 뭐 어쩌고 해서 이런 걸 저는 따지고 싶지가 않아요. 따지고 싶지 않은데, 이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상식적인 우리가 이성에 의해 가지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는 솔직히 말해서 국힘당에 참여한 사람이나 아니면 현 정권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에서 천공을 대놓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비판할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용기 없으면은요 똑같이 그러니까는 박근혜 정권에서 그러니까는 비참한 말로를 겪었었던 일부 전문가들, 지식인들처럼 똑같은 그러니까 그런 운명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 집단들이 소위 말해서 대표 선수로 권력의 그러니까 하나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대통령으로서 저런 사람들뿐이 내세울 수가 없는가? 대한민국 보수 집단들은요, 자기들이 많이 배운, 예? 뭐 소위 말해서 학력도 좋고, 예? 자기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류 집단이라고, 주류 계층이라고, 메인스트림이라고 이렇게 자부했던 집단들 아닙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천공이나 최순실한테 휘둘리려고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참 이거 자괴감 안 드세요? 자괴감 안 드시냐고? 예? 최순실이나 천공한테 그러니까는 잘 보여가지고 출세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사시 패스하고 그랬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요? 예?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 천공의 국정농단을 지금 또 반복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분들이 도대체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 분들인가 좀 의심스러워요. 자존감도 다 필요 없다. 내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최순실 아니라 천공이 아니라 더 큰 사기꾼한테라도 충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까? 이건 좀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저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고, 국힘당의 비례대표로 받아가지고,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국가기관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대한민국이 바닥이 좁다 보니까는요, 많이 알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예? 그리고 국힘당의 소위 말해서 엘리트, 집단들한테 묻고 싶어요. 최순실을 그러니까 비난을 못 했잖아요. 박근혜 때. 근데 지금 천공 비난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 예? 천공이 저렇게, 천공을 비난할 자신 없으면요, 여러분들 똑같은 화를 겪습니다. 똑같은 화를 겪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권력, 주변에 이렇게, 혜택을 보고 싶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게? 예? 그게 뭐라고? 참, 이분들 보게 되면은 자존심도 없는가 저는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가디언지에 소개된 거죠. 제목을 보게 되면은, 사우스 코리아, 남한이, 그러니까 한국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TBS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방송이요. 소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김어준 뉴스공장 방송이죠. 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서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데 이 소위 말해서 방송국의 지원 그러니까는 자금을 그러니까 끊고 있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왜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냐고요.
밑에 이제 그러니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소위 미국의 목소리라는, 이건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하나의 방송이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그러니까 리더가 이 MBC 기자를 그 대통령 안 태운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안 태우면서 태우지 않기 위해서 비난했다는 이런 게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참 이런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이 대통령실이든 국힘당들 왜 외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해요? MBC가 얘기하면은 막 그렇게 난리 피면서 고발까지 한다면서 외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MBC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은 외신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봐보세요. 지난 주말에 촛불 집회에 40만 명, 제가 볼 때 40만 명 더 모였던데 YTN에서 이걸 보도를 했어요. 윤태진 촛불 집회 40만 명 보도했다니까 국힘에서 MBC 전철 관리하고 밤야구 하면서 협박하니까는 이 기사를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사과를 했어요. YTN이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협박하면은 알아서 기니까는 이게 만만한 건지. 근데 옆에 BBC 기사 봐보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유포된 기사죠. BBC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월 17일 날. 이제 슬퍼할 때는 끝났다. 이제는 그러니까 분노할 때다. 이거 윤석열 정권 기준에서 볼 때 선동 아닙니까? 선동 아니냐고요. 그럼 국힘당 BBC에다 항의를 못해요? 항의 좀 하세요. 제발 좀. 항의 좀 한번 해보세요. 예? BBC한테 가디언지에다가 항의 좀 해보시라고요. 저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런 그 외신들한테. 왜 국내 언론들만 만만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들 참 당당하지가 못하다. 예? 국내에서는 그렇게 갑질들 하면서 해외 나가서 소위 말해서 백인들한테는 자기 힘이 센 나라 사람들한테는 알아서 기고 열등감이 가득 찬 소위 사대주의적인 이런 거 갖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목격했거든요. 예? 근데 제발 좀 이거 얼마나 찌질 않는 모습입니까? 창피하지도 않아요? 애들 보기에? 외신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조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외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통령실에서 논평하는 걸 못 봐요. 이거 국가망신 아니에요? 자, 이 정도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마이뉴스 나온 건데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인쇄물 제작하니까 업체가 이것도 이제 스스로 알아서 기는 거예요. 예? 제작 못 해주겠다. 인쇄물. 이게 뭡니까요? 이 업체가 찝찝해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보복당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분위기라면 조만간 이제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물대포도 등장하지 않을까? 최루탄도 등장하지 않을까? 예? 물대포와 최루탄 등장하면요, 저는 화염병 들겠습니다. 진짜요. 예? 저는 화염병 들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뭡니까 이게요 지금? 이게 윤석열이 얘기하는 자유의 실체. 입니다, 지금. 예? 자, 이거 봐보세요. 노컷뉴스에서 요약한 걸로, 이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요약한 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따왔는데, 외신에서 윤석열한테 불리한 보도 시에는 다음 타깃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신호를 보냈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외신들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나라 망신입니까? 그러면서 그 기사에 외신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는 국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이걸 지금 허물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소위 말해서 GDP가 감소하는 것보다도요 더 이거 충격적인 겁니다. GDP가 감소하는 거는 금세 그러니까 회복할 수가 있어요. 예? 나라를 완전히 그러니까는 아니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분들 어떻게 망가지든 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지든 해외에서 어떻게 평가받든 간에. 참 이 사람들 제가 볼 땐 그래서 뻔뻔스럽고 탐욕적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최근에 칼럼들을 쓰면서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 잡은 이유가 자기들 그러니까 사적인 그러니까 축제를 위해서 잡은 사람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요. 자, 이거 실제로 봐보세요. 제가 이거 몇 번 과거에 보여드렸죠. 그 스웨덴에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가장 정교하게 측정하는 데가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VDEM, 버라이어티 디모크라시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스웨덴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 전 세계에 한 2천여 명 넘는 그러니까 학자들을,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확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이제 그러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3월 달 거를 그 전년도 거를 발표합니다. 전년도 민주주의 지수를요.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그러니까는 마지막 발표한 거죠. 이제 내년 3월 달에 이제 올해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를 발표할 텐데 그걸 보게 되면요. 제가 과거에 보여드린 자료인데 여기 이제 리포트 2022죠. 제목이 뭐냐면은 이 그 권위주의 체제가, 이 지금 소위 말해서 푸틴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죠. 그러니까 이게 2017년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37위였었어요. 37위. 민주주의 수준이요. 소위 말해서 2등급 국가였었습니다. 2등급, 3등급 국가였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일본보다도 더 미쳤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과거에 보여드렸었으니까요. 2020년 거를 보게 되면은 탑 10에 들어갑니다. 이게 전 세계 그러니까 한 18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180여 개 국가를 하는데 17위에 랭크됐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호주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일본이나 뭐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가 민주주의 강국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보다도 그러니까 민주주의 순위가 높았어요. 우리나라가요. 2020년부터요. 예? 높았습니다. 그 지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2020년부터 10년 전이니까 한 2010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유일하게 그러니까 주요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가 그러니까는 진전된 나라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회색 동그라미 대시가 2그룹에 있다가 1그룹으로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작년에는 또 한 등급 더 올라갔어요. 작년에는요. 2021년 순위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1등급의 탑 10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영국보다도 우리가 민주주의가 그러니까는 더 발전된 나라예요. 발전된 나라로.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구 국가들, 서구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 강국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이 됐었다고요. 예? 미국은 저 밑에 2등급으로 추락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가지고 니네 인권이나 그 해라. 맨날 이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이제 그거 하게 되면 니네 인권이나 제대로 챙겨라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미국도 사실 그러니까는 이 인종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민주주의 강국이 됐어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이게 촛불 시민들의 공로죠.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근데 이거를 전 내년 3월 달에 나올 보고서가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워요. 이런 게 사실은 뭐냐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그 사회가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를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거든요. 예? 우리가 돈 같은 자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냈던 거 하나의 원천이 바로 거기서 나왔던 거거든요. 예? 제가 이거 작년에 제가 누차 얘기했었잖아요. 이거의 중요성을요. 그렇죠? 그래서 뭐 K문화 이런 게 나온 게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우리 사회에 두 가지 모습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국내에서는 완전히 야만 사회로 돌아가고 있고, 여전히 바깥에서는 이게 뭡니까요? 이번에 월드컵 개막식에서 BTS의 정국이 그러니까는, 예? 이 소위 말해서 카타르 그러니까 연예인이 아니라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러니까는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그러니까는 이 국익을 이 선양을 했습니까요? 예? 이게 롤링 소돈에 소개된 저건데 뭐 여러 군데서 소개됐죠. 근데 국내에는 여전히 뭐냐면은 굉장히 찌질한 집단들. 저는 찌질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얼마나 찌질해 보일까? 예? MBC 기자를 비행기에 안 태우고, 예? 그리고 이태원 12구 참사를 저렇게 처리하는 걸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 찌질하다고 생각할까? 왜 우리나라 어른들은 저렇게 찌질할까? 그리고 그렇게 시대를 역행하려고 합니까? 잠깐만. 옛날로 잠깐만 이렇게 못 들어가서 이렇게 안달이에요. 지금 앞으로 가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는 이 앞으로 가는 데 속에서 많이 뒤처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사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K 문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이 소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가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개가 지금 그러니까 공존을 하고 있고 동거해야 하는 이런 슬픈 풍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정치를 외면한 결과예요. 국민들이. 제가 그래서 최근에 칼럼에 계속 제가 정치 외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 방송을 여러분들 중에는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듣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발 뭐 자기 뭐 개인 관심사로 듣는 건 뭐 상관 안 하겠지만은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가 뭐 주식이나 이런 거 안 하는 방송을 안 하는 이유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제가 개인의 이익 추구에 그러니까는 이런 제가 활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다른 데 가서 들으시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적어도 있잖아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라면요. 제가 그러죠. 이제는 저한테 이제 그런 시비 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치 얘기는 좀 그만하라고. 예? 아직도 정치 얘기를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글도 올리고 왜 정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야 되느냐. 정치를 외면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를 그거 이해 못 하시면요. 중고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정도 4회 시간만 공부했으면은 알아들을 만한 용어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정치 관심 없어 하는 분들은요. 진짜 굉장히 이기적인 분들이십니다. 소위 말해서 프리라이더죠. 프리라이더. 예? 무임승차자죠. 예? 무임승차자. 자기는 자기 개인 것만 챙기겠다는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사시면요. 그런 가치관을 사시게 되면은 어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어른 노릇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한테 존중은 받을 수 없습니다. 존중은 받을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제가 뭐 이건 더 이상 뭐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치 외면의 결과인 겁니다. 지금요. 그 비용을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지불하고 있거든요. 나는 안 지불할 수 있어.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사세요. 그런 분들은 저 아무 말을 해도